와, 녹화 시작할게요. 한 3분 떠들다가 문득 발견한 게 선생님이 마이크를 음소거로 해놨네. 아이고, 아이고, 그래. 3분 동안 인트로 막 찍었는데, 그런저런 말 다 생략하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어쩔 수 없네. 했던 말 또 할 수도 없고, 참, 이렇게. 사람이 멍청해요. 니들 선생 그렇게 멍청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신 바짝 붙잡고 살아야지. 사람이 해든지 또 하는 것만큼 멍청한 게 없죠. 그래요. 자, 오늘은 미적분원 마지막 단어이죠. 도함수의 활용, 아니, 멍청하다. 그쵸? 정적분의 활용이죠. 이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분할 때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미분을 처음 배웠을 때는 뭐 리미트 쓰고 뭐 프라임 뭐 뭐식갱이 하면서 막 산수 계산하더니 미분의 활용 들어가면서 어떤 그래프 위 접선의 방정식도 찾을 수 있게 됐고, 그 미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개형을 모르는 어떤 다항함수, 주로 이제 3차 함수와 4차 함수들이었지, 얘네들의 그래프 형태가 어떤지를 찾아볼 수 있었어. 미분은 접선을 찾거나 아니면 그 원래 그래프의 형태를 찾거나, 이 두 가지 정도로 큰 의미가 있죠. 속도가 속도면에서는 어떤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변화를 찾는 것에도 의미가 있고, 그거랑 똑같이 적분도 의미를 갖는데, 이 적분의 의미는 우리가 구분구적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적분이 갖는 의미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y축은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어떤 곡선이 x축이 a에서 b까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고 할 때 구분구적 할 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넓이 공식은 원, 삼각형, 사각형, 이게 끝이라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것들은 원 말고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요. 그쵸? 근데 구분구적을 알게 되면서 이런저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들을 넓이를 찾는 방법을 배웠죠. 바로 앞 시간에. 구분구적은 정말 중요해요. 학교 내신 단골 문제입니다. 정말 어떠한 복잡한 형태의 그림이 주어져도 구분구적의 접근 방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끈기를 갖고 일반항을 찾으려고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구분구적의 단계는 뛰어넘고 바로 계산 들어갈 수 있어요. 구분구적은 리미트 시그마로 표현되는 식인데 걔를 인테그랄로 바꾼 연습을 시켰잖아, 지난 강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물론 우함수기 함수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어요. 원래는 뭐냐면 적분이라는 게 적자가 뭔가를 쌓아 올리다 라는 얘기야. 쌓아 올리다, 올릴 필요 없고, 예. 쌓는다. 아이씨, 죄송해요. 선생님이 좀 모국어를 발로 배워가지고 죄송합니다. 표준어를 잘 안 지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뭔가를 쌓는다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점이 모이면, 점들이 다다다다다다다 모이면 하나의 선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선들이 모이면은 하나의 면이 나올 거고요. 이 면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면들이 모이면 하나의 입체를 이룰 거예요. 부피죠. 그치? 그래서 적분은 이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은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든다라는 개념의 넓이 적분만을 하는데, 실제로 과거 선생님 때 당시만 해도, 아니면 불과 5년 전쯤만 해도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면을 모아서 입체의 부피를 찾는 그런 부피 적분도 있었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같은 거 공부하시게 된다면 가형 친구들은 접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미적분 2의 교육 과정에 속해 있어서 여전히 문제집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계속 유형화시켜서 책에 담는 그런 교재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빠졌을 수도 있고. 아무튼 진행을 해봅시다. 선을 가지고 면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식으로 적용하면 좋냐면, 이 곡선 위에 한 점을 x, y라 그러면은 이 면적을 이루고 있는 거의 핵심이 되는 건 x축이야. 이 면적을 이루고 있는 것의 축을 기준으로 수직인 선을 쌓아 올렸다라는 거야. 이 수직인 선들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지고 쌓아 올려서 채워 나와 보면 하나의 면적을 만드는구나. 그럼 이 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 y잖아요. 그래서 x좌표가 a에서 b까지 y 선들을 다 쌓아 올려주면은 넓이가 나온다 라고 하는데, 우함수기 함수 적분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x축 밑에 있는 거,
이렇게 X축 밑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똑같은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자면 X축의 수직인 선의 길이는 마이너스 Y예요. 그래서 요 면적, 이 면적을 구하는 식은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마이너스 Y dx가 됩니다. 그러니까 fx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선생님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언제 마이너스 붙여풀고 언제는 플러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를 붙이겠다는 건 뭐냐면 이 값을 0보다 크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절대값을 많이 씁니다. 그냥 fx를 적분하시고 절대값을 쓰면 돼요.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문제를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요. 똑같은 관점에서 y축 적분이 살짝 소개가 되는데 y축 적분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y축 적분이란 뭐냐면은 y축 위에 이런 뭐 x는 gy라는 x로 정리되어 있는 함수가 있는데 y좌표가 a서부터 y좌표가 b까지 이 넓이를 묻는 거야. 이 넓이가 뭐겠냐? 그럼 선생님이 말해주고 있는 이 설명에 의하면은 곡선이 한 점을 x, y라 그러면 지금 이 곡선의 수직으로 선을 잡을 만한 데가 기준이 되는 축을 정하는 게 x축보다는 y축이 더 기준이 되는 선을 잡기가 편하죠. 왜냐면 y축의 수직인 선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쵸? y축의 수직인 선의 길이는 x입니다. 여기선 x좌표가 양수니까. 그러면 요거 적분은 a에서 b까지 x, d, y로 쓰시면 되고요. a부터 b까지 gy가 되겠지. 왜냐면 x를 gy로 잡았으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y축 적분 선생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가 아니라 y제곱 더하기 y dy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적분하면 3분의 y 세제곱 x처럼 그냥 적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b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계산 과정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색다른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곡선 두 개로 둘러싸여져 있는 뭐 넓이 뭐 이런 것도 있어. y는 fx, y는 gx.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넓이를 제시를 이렇게 했다면 x축을 임의로 이쪽에 있다고 합시다. x축을 기준으로 수직인 선들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 선들의 길이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x, y1 여기를 x, y2라고 할 때 이 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은 y1에서 y2를 뺀 겁니다. 이게 양수죠. 그치? 그래서 a에서 b까지 두 선의 길이 빼주고 적분하시면 돼요. 지금 설명 못 따라오겠다 그러면은 다시 점선면 입체 이쪽 있죠? 여기서부터 다시 좀 들어봐. 여기서 잘 캐치하고 넘어와야 요식이 갖는 의미 x, y에서 y축을 긋는 의미 이거를 잘 캐치하고 넘어오면은 계속 같은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박아두시면은 이 단어는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계산만 귀찮을 뿐이야. 근데 이게 좀 헷갈린다, 이해가 안 간다, 두 번, 세 번 봐요. 뭐 더 이상 실제로 수업 가서도 별로 해줄 말이 없어.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게 정확한지를 잘 점검해 보시면서 자꾸 내가 어떻게 설명할지 내 설명의 방향들이 공감이 가는지 체크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쁜 도형들은 상관이 없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뭐 y는 fx, 뭐 하나는 뭐 이렇게 y는 gx. 두 그래프가 어딘가에서 만나. x는 c라 그럽시다. x는 a, x는 b. 그랬을 때 이 넓이를 구해달래. 넓이들을 구하려고 보니까 gx의 y좌표를 y2라 그러고 fx의 y좌표를 y1이라 그러면은 a와 c 사이에서는 y2가 커요. y2 빼기 y1이 양수야. 그럼 이 경우 a부터 c까지는 y2-y1을 적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c부터 b까지는 fx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치? y1-y2를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누어서. 왜냐면 안에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 이거 다 귀찮아한다 그랬죠. 지금 설명이 어렵다면은, 이게 설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게 아무 식도 없이 그냥 y 막 이렇게 썩어 있어서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하는데요? 라는
그런 허접한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말이 빠른 것도 있고요. 왜냐면 선생님 1시 지금 오후 12시인데 11시 반에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걸 찍고 다시 학교로 가야 돼요. 1시쯤 출발할 거라 최대한 더 찍고 싶고 다 찍고 싶고 해가지고 말이 좀 빠를 수 있어요. 천천히. 이 저배속으로 듣는 기능도 있어. 뭐 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아무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지금은 여기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 안에 잡는 식을 y좌표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플러스로 나오는가, 어느 축으로 적분했을 때 기준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식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저 식이 그래서 뭐예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문제로 가서 보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면 되지만 선생님은 조금 더 간단하게 쓰고 싶어서 표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나중에 문제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하나만 남았어. 이렇게까지 적분에 이제 미적분하는 마지막까지 왔는데 정적분 계산 너무 버겁잖아요. 이 계산을 꿀과 같이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차함수 정적분.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알려줄게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지고 여기서 만난 두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 그럴 때 이렇게 손톱 모양으로 이런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공식대로라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이 점의 한 점의 좌표를 아무렇게나 x, y라고 잡았을 때 이 선의 길이 x축의 수직인 길이는 마이너스 y dx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괄호 쳐주시고요. 이걸 계산하는데 알파 베타 모르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야겠죠.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쵸? 물론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냥 그걸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계산하면 3차식, 2차식, 1차식,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빼야 돼. 계산 과정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 알아둡시다. 이거 공식은, 이게 공식이 있어요.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을 최고 차항의 개수 곱하고 넓이니까 절대값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 공식은 최고 차항의 개수와 인수분해 되는 양쪽 끝점의 좌표만 안다면, 요 길이만 안다면 6분의 이 길이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 차항의 개수, 근데 넓이를 물을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어서 항상 플러스인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넓이로 묻는다면, 넓이가 아니라 적분값을 묻는다면 마이너스로 해도 되죠. 음수가 맞으니까. 조금 피로가 쌓이네요. 선생님 좀 집에 오는 길에 배가 굉장히 고파가지고 물 먹을까 하다가, 선생님 다이어트 중인데 요즘 또 시험 기간이라고 안 지키고 있거든. 무슨 의미야, 그치? 한 템포 쉬어서 차분히 갑시다. 이제 해야 될 말 거의 다 끝났어. 곧 문제 풀이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공식의 의미는 뭐냐면 계산 과정을 간단하게 한다, 그거예요. 그것만 해도 적분에서는 엄청난 의미죠. 적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순간 시험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계산 실수 나면 다시 풀어야 되고, 어디서부터 실수했는지 따져봐야 되고, 그렇지? x세제곱 적분하라 그러면은 가끔 이제 3 x 4승 이렇게 써야 돼 있어. 적분, 미분, 적분 막 섞어 써서 이런 식으로 틀려버리면 답도 안 나오고, 만약에 답이 나오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계산 과정은 줄일수록 좋아요. 줄여야만 실수가 덜 나오고 시간이 남아요. 알았죠? 자, 이 공식이 활용되는 양상을 보여줄게요. 요거대로만 쓰면 너무 억울하죠.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 함수가 있고 직선이 하나 지나가. y는 mx 더하기 n. 그래서 여기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을 안다면, 아까 했죠? 직선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어떻게 한다? 임의로 두 점을 잡았을 때, x좌표가 같은 두 점을 잡았을 때 x, y2, 직선 위의 점을 y2라고 하자. 이 선의 길이를 잡아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해요. 이 선의 길이는 y2에서 y1 뺀 거야. 즉 직선에서 곡선 뺀 거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n-bx 더하기 n-c
dx 뭐 이렇게 쓰고 이걸 적분을 해야 돼요. 물론 숫자가 있을 테니까 실제 문제에서 적용한다면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둘의 교점만 알 수 있다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 2차식 최고 차항의 개수 a 곱해주고 절대값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얘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 얼마나 편하니? 너무 좋지 않니? 계산 아무것도, 얘나 이건 애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 볼록한 부분의 손톱 모양 그 형태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나오면은 그냥 저 공식을 쓰라 이거야. 양쪽 끝점만 안다면. 그러면 이게 적용되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이번엔 두 개의 2차식인 거야. 근데 어디로 볼록한지가 달라. 뭐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설명해 주기에는 요게 좀 이뻐서 px 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 그랬을 때 이쪽도 나름 손톱 모양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알파 베타 교점만 알면 돼요. 단 얘는 얘도 2차 얘도 2차이기 때문에 두 식을 갖다 잡고 풀면은 a 빼기 p x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q x 더하기 c 마이너스 r은 0이다라고 잡았을 때 요 2차항의 최고 차항의 개수 얘가 중요합니다. 이 면적은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에 저 최고 차항의 개수 a 빼기 p를 곱하고 절대값을 붙이면 나와줄 거예요. 지금 막 문자들의 향연이라 힘들죠. 수업도 좀 빠른 것 같고 죄송해요. 잠깐만 선생님 좀 조금만 진정을 하고 올게. 너무 마음이 급한 것 같아. 하나 더, 선생님도 이제 시험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일요일이나 월요일 수업을 쉴까 말까 이 생각까지 지금 들 정도의 상황에서 강의를 빨리 찍어놔야 너희들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너희들이 봐야 될 강의들이 있어야 너희들이 마음이 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급하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만 진정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영상은 바로 시작할 거니까 설명은 다 끝났고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문제풀이 할 준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자, 선생님은 좀 쉬었다 왔습니다. 님들은 좀 쉬셨어요? 바로 시작합시다. 뭘 바로 시작한대. 아까부터 계속 시작하고 있었으면서 너희들한테는, 그치? 자, 1201번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보면요. 오, 야, 시작부터 나오는데? 저 그래프들 그릴 수 있죠. 첫 번째 그래프는 0과 4를 지나고 아래로 블록한 곡선이고요. 2차 함수. 두 번째 곡선은 마이너스 3과 3을 지나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예요. 이 넓이를 S1, 이 넓이를 S2라고 하겠대. 공식 적용 바로 해봅시다. S1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4에서 0 뺀 거니까 4의 세제곱. 최고 차항의 개수 1x제곱이었죠. 1. 절대값 씌울 필요도 없네. 어차피 플러스니까. 그쵸? 자, S2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6이네요. 6의 세제곱. 최고 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 절대값 씌울 거야. 그럼 플러스 1로 계산해서 푸시면 되겠죠. 적분이 인테그랄 하나도 안 쓰고도 답이 나와. 물론 님들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이런 공식을 써도 된다, 안 된다, 풀이 과정을 써라 이러면은 이걸 쓰면 안 되겠지. 그치? 서술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각각 채점자들의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인들의 학교에서 확인을 해보고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치? 서술형이라는 건 풀이를 보겠다는 건데 풀이가 없잖아 이거. 그쵸? 자, 넘어가고요. 1206번. 자, 위에 알려준 공식을 바로 1201번에서 풀었던 공식을 자주 쓰다 보면은 이제 모든 게 귀찮아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그림 봅시다.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예요. 그쵸? 얘도 그렇게 구하려고 그래. 6분의 2 빼기 6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 차항의 개수 1. 근데 이거 몇 차죠? 이거 3차죠. 3차 함수니까 저 공식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직접 계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직접 계산해야 된다. 2차식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을 모양이 비슷하다고 3차식에 갖다 들이밀면 안 됩니다. 다만 문제 풀 때 계산의 양은 줄일 수 있는 게 좋다 그랬지. 요거 두 칸인데 요것도 두 칸이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그림이 똑같아요. 대칭이야, 대칭. 2.1,0 기준으로 대칭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거를 원칙적으로 하려면은
fx라고 할게요. 일단 표기를. 이거랑 1부터 3까지는 fx, dx. 일단 이렇게 써봅시다. 자, 1부터 3까지는 x축 아래에 있어요. 이 점을 x, y라고 하면은 요 길이는 마이너스 y가 나와. 마이너스 y라는 건 마이너스 fx가 선의 길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 적분 안에 마이너스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원래는 얘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 표기 대신에 뭘 더 좋아하냐면 1부터 3까지 fx, dx 전체 절대값 이걸 좋아해요. 어차피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요거 따로 요거 따로 부호 모르지만 그냥 절대값 양수 이런 걸 좋아해. 왜냐면 그림을 안 그리고도 풀 수 있거든. 근데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선생님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절대값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와 1부터 3까지를 더해 놓은 거예요. 거기다 절대값을 씌운 거야. 얘는 어찌됐든 플러스 값으로 나오는데 얘는 이 안에서 마이너스가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난 지금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걸 귀찮다고 전체 절대값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은 둘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치? 그래서 한쪽이 완벽하게 음수가 나오는 걸 확인했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줘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절대값 써도 됩니다. 문제 조금 더 만나보면서 그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볼게요. 서술형 대비를 하려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로 써주는 게 절대값보다는. 알았죠? 뭐 그게 그건데 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마이너스를 붙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실 테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와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fx, dx 이 적분값은 서로 같을 거란 말이야. 두 칸 같아서 개형이 똑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답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적분한 거를 2배 해주는 걸로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적분 구간을 보면 지난 단원에서 했던 우함수, 기함수 적분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 식을 다 전개를 언제 하냐? 선생님이 원래 남사이 될 수도 있는데 좀 피곤도 하고 잠을 못 잔 건 아닌데 이제 시험 기간에 술 안 먹기로 했는데 또 술 먹었거든. 그래서 좀 피곤하네요. 늦게 자기도 했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아이고 멍 때리면서 자려고 2시간 누워있다가 이게 뭔 짓이냐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원래 계획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 시작하는 건데 그거를 2시간 동안 멍 때리다가 2시간 늦게 자고 평소 예상 일어나려던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일어났어. 그러니까 거짓말 안 했어도 4시간을 낭비하고 2시간을 더 잔 거지. 4시간 낭비하고 2시간 더 잤다. 낭비를 안 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낭비한 시간이 2시간이 있다 보니까 잠을 2시간 덜 잔 셈이야. 좀 피곤한 거죠. 맞나 이게? 아무튼 중요하지 않아요. 다 전개를 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함수, 기함수 적분을 활용합시다. 기함수 지워주고요. 우함수 2배 합시다. 그럼 2가 하나 더 나가서 4가 곱해질 거고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dx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식을 쓰는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면은 일단은 이 x축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적분식으로 세울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 선생님 그냥 전 구간을 적분해서 절대값 붙이면 안 되나요? 라는 부분은 1이랑 마이너스를 절대값을 더하는 것과 1과 마이너스를 더해놓고 절대값 하는 거는 다르다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전 구간을 그냥 적분하는 거는 각각을 더한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건데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거든. 문제는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로 해달라는 건데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를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해되죠? 안되면 계속 들으세요. 듣다 보면은 또 이런 계산 자꾸 나와서 이해될 거예요. 자 이제 몇 줄 안 남았는데 한 문제 더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210번 1210번 같은 게 한번 이제 표기 삼아 그러니까 공부 삼아 그려는 주겠는데 y축 x눈으로 정리된 함수들을 잘 못 그려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1-y, 1 플러스 y, 그치?
y축을 기준으로 y좌표가 1이랑 마이너스 1이고 최고 차이의 개수가 음수잖아요. y가 0이면 x가 1 나와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걸 잘 못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이과 친구들은 다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정 못 그리겠으면 xy 바꿔서 해. xy 바꿔서 보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걸 가지고 x는 y 바꿨다는 게 y는 x 대칭이죠. 대칭하시면 됩니다. 얘가 그럼 이렇게 나와. 그러면 y는 x 기준으로 대칭을 하면은 뭐 그림이 너무 그지같이 그려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림이 그지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y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선의 길이는 x가 되겠네. x좌표의 양수잖아요. 현재 이 길이 유점의 x좌표 양수죠. y축 오른쪽. 그러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좌표를 적분하라. y축이 돼요. 근데 x좌표가 1-y제곱이고 이것도 범위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우함수, 기함수 적분인데 기함수는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 2배 하는 걸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피곤하네. 선생님 확실히 오늘 좀 피곤해. 왜 1시지? 원래 3시에 학교 가는 거였는데 막 시간이 줄었다 단축됐어. 너무 괴롭구나. 잠깐만요. 자, 진행합시다. 선생님 집 에어컨은 벽걸이형. 원래 옵션으로 있던 에어컨인데 옵션? 그쵸? 얘는 이상하다. 지 혼자 시원한 바람 뺐다가 미지한 바람 뺐다가 시원한 바람 뺐다가 미지한 바람 뺐다가 나는 그냥 22도 맞춰놓고 강풍으로 틀어놓고 있는데 풍량 강으로 지금 약간 미지한 바람이 나오네. 아무튼 자, 유형 4번 가볼게요. 1213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거면 또 다르게도 풀어줘 볼게요. 선생님 전 아무래도 y축 적분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y축 적분을 다르게 푸는 방법,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게 y축으로 적분하라는 얘기입니다. y축 적분 간단하게 보자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좌표의 절대값을 y축으로 적분하라. 그럼 이 식을 x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넘겨야 돼요. y제곱 더하기 2y가 x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마이너스 0이랑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이쪽으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적분했다라는 거. 이건 공식도 못 쓰네, 그치? 분통명을 딱 잘라놓은 게 아니라서. 월된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적분하시면 돼요. 계산은 요겁니다. 절대값 x인데 지금 요 범위에서 x좌표가 다 마이너스란 말이야. 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dy 이렇게 음수를 붙여서 적분하시면 되고요. 우함수 기함수 적분을 활용하자면 이 x는 2y는 지워도 되죠. 마이너스도 빼주고 2는 하나 빼주면은 y제곱 dy 요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해주고 싶었던 건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된다. 왜냐면 기본식이 x가 들어가야 되는 식이니까, x의 길이가, x좌표 길이가 들어가야 되는 식이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건데, 그래도 헷갈리는 친구들은 아까 말했지만 식 전체를 yx 대칭을 해보세요. yx 대칭을 하면 x는 루트 y 플러스 1 빼기 1이고 눈에 보이는 y가 다 x로 바뀌어요. x축 x는 뿔마 1 이렇게 바뀌면은 이걸 y를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x 나올 거고요. 지금 좀 너무 어둡나? 불을 하나도 안 켜고 있는데 또 평소에도 불 켜나 안 켜나 효과 없는 줄 알았는데 좀 있나봐요. 하이 잘못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이 여기 있죠. 여기 0이잖아요. 선생님 살짝 지금 피곤했네. 식 다시 써줄게요. 요거는 알았죠?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달라는 거니까 여기씩 세우면 되겠죠. 일단 하다 보니까 요거 먼저 식을 한번 세우는 걸 보여주고 요거 위에 걸 세워줄게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음순의 x좌표가 x축 아래 부분에 있는 도형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0부터 1까지는 그냥 적분해 주시면 돼요. 어쩐지 식이 너무 간단하더라, 넓이에 비해서. 자, 똑같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뭐래,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0이랑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 이렇게 지나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단 말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쪽은 x좌표가 음수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x를 적분해 주시면 되고요. 0부터 1까지는 x좌표가 양수니까 그냥 x좌표 적분해 주시면 돼요. x좌표 식은 여기 써놨죠. 얘가 여기로 쏙 들어가면은 어떻게 나오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dy 더하기 0부터 1까지 y제곱 더하기 2y dy 이렇게 쓴단 말이야. 얘랑 놓고 비교해봐. 뭐만 바뀌었어? x라는 문자가 y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쵸? 그러니까 해주고 싶었던 말은 이번 유형에서는 y축 적분을 하더라도 내가 이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선생님 전 x로 정리된 함수 잘 못 그리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차라리 yx 대칭을 다 해버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xy 다 바꿔주셔가지고 적분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제 없을 거예요. 풀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발생한 건 없으니까. 이제 서술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선생님이 y축 적분을 할 수 있는가, x로 표현되어 있는 정리되어 있는 함수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요구한다면 감점이 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요 그림 가지고 yx 대칭한 거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좀 말이 장황하네. 빨리 하려고 할수록 장황한데 뭐 더 해줄 말도 없고 할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괜찮다. 문제가 몇 개인데? 왜 귀찮지? 문제가 13개가 넘는구나. 속도가 또 나오네요. 유형 15까지 있네. 이제 유형 5번 할 차례고요. 이거 끝나면 10개 남네요. 한 문제당 3분 안에 해야 내가 제 시간 안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1215번. 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일 때, 뭐 이런 거. 이렇게 둘러싸일 때. 이거 찾아달라는 거야. 일단은 적분을 이렇게 둘러싸였다고 친다면, 가정을 그렇게 한다면, 여기 적분 따로, 여기 적분 따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림이 크로스가 되는 구간에선 적분 구간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만나는 두 곡선과 직선, 두 식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 주셔야만 문제가 풀려요. 자, 여기선 또 꿀과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마이너스 1, 0, 2를 지나고 최고차항에서 양수로 그렸으니까 이렇게 표현합시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이라 넓이도 다르죠. 직접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쪽 부분, 여기가 마이너스 1, 0, 2라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는 여기 지금 x축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저 식을 그냥 적분하시면 나와요. 근데 0부터 2까지 넓이는 x축 아랫부분에 형성된 넓이니까 이 식을 그냥 적분하면 넓이가 부호가 무엇으로 나온다? 대답해 보세요. 부호가 뭐로 나오죠?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적분하기 전에 애초에 마이너스를 붙이시든가 아니면 절대값 기호라도 붙여놓고 적분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 계산해줘서 더해주시면 답이 나와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갑시다. 선생님도 이제 딱 일주일만 지나면 정말 가뿐해진 상태인데 다음 한 주가 참 고비네요. 고비. 진짜 조금 오늘 내일 수업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양해를 구해서 수업을 좀 쉬는 방향으로 해봐야 되겠네. 선생님은 까딱 잘못하면 유급이잖아, 그치? 물론 수업을 안 한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할지는 또 문제인데, 선생님이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정리된 자료본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 그걸 만들어놓은 게 거의 없어서 만들어야 될 건 많고, 그래서 참 그러네요. 자, 갑시다. 자, y는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 또 y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였대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둘러싸이든 말든 우리는 교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얘는 뭐 3차함수 이렇게 가는데 2차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나봐. 여기 둘러싸인 거잖아. 예를 들자면 교점이 몇 개인지 모르고 찾아봅시다. 두씩 갖다 잡고 풀면 되는 거죠. 다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요. 1, 3, 0, 마이너스 4 이럴 경우 1로 하면 되겠죠. 4, 4, 4, 4, 4, 4, 4, 빵. 이건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 제곱이네. 아, 플러스 2 제곱이죠. x 빼기 1, x 빼기 2의 제곱. 그러면은 1과 2를 지나고 2에서 튕겨줍니다. 짝수 차수가 나오는 제곱이나 사승이나 이런 부분은 튕긴다 그랬어요. 요거랑 비슷하진 않지 전혀. 느낌상 전혀 안 비슷할 수 있는데, 둘러싸였다 그러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려나? 두 그림이 만나는 점이 1하고 2밖에 없대. 더 안 만난대. 그럼 얘는 계속 올라가고 얘는 그걸 못 따라가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 이해돼요? 원래는 반대야. 3차함수가 이렇게 2차함수를 못 따라잡을 리는 없어요. 원래는 조금 더 또 심지어 위로 볼록하네요. 하는 위로 볼록하고. 야, 이거 어떻게 그리냐? 뭐 이렇게 가는 거야. 3차함수가 이렇게 스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넓이 구하라는 건데, 이런 것까진 몰라도 돼. 다만 그것만 알면 돼요. 나 얘 원래 그림 그리려면 이것도 미분 해봐야 돼요. 우리 이 영상 초반에 말했지. 초반에 미분이라는 걸 배우면서 미분 활용 들어가서 우리가 3차함수나 4차함수는 미분해서 인수분해만 된다면 그래프 그릴 수 있다 라고요. 그거 그리고 저거 그리고 해서 직접 비교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뭔가 두 개의 함수로 둘러싸였다 그러면 교점을 찾는 거야. 교점이 2개 나왔으면 그냥 그 구간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접근해 주시고,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 되잖아. 만약에 이 계산이 마이너스 4 나왔어 그러면 답은 뭐라고 내야 돼? 넓이를 물으니까 4라고 내면 되는 거죠. 아까 거 문제 설명을 잠깐 봅시다. 아까 거 문제도 내가 이 그림 모른다고 치자. 교점이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3개 나왔죠. 이렇게 3개가 나왔다는 거는 3차식인데 교점 3개면은 튕기는 거 없이 쭉 가는 거니까 여기 2개로 나누어서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라, 대략적인 개형을 식의 형태를 보고도 찾을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인수분해만 잘할 수 있으면 적분 구간을 어떻게 쪼개야 될지가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교점 3개라서 이렇게 잘라놓고 여기 하나 적분하시되 둘의 부호가 다를 수 있음을 머릿속에서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3차식인데 적분 구간이 1하고 2밖에 안 잡혀. 그럼 뭐 1하고 2 적분하시고 더 이상 적분할 건 없고 부호만 플러스로 써주게 계산을 해라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대충 하나? 글쎄요, 대충 하는 건가? 풀어보시면 압니다. 풀어보시면 원래 뭐 이 강의 하나 듣는다고 너희들이 언제부터 내 대표용 수업을 듣고 아리 문제들을 잘 풀어왔니? 그쵸? 한번 직접 부딪혀봐. 그냥 그것만 기억해. 그림이 복잡해. 여기 유형 5번과 6번을 보면은 뭔가 둘러싸였대. 걔네들끼리 교점을 먼저 찾아서 교점을 적분 구간이다 생각하고 적분을 해보세요. 교점이 1, 2, 3, 4 이렇게 나왔으면 1부터 2, 2부터 3, 3부터 4 이렇게 적분을 3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보시고요. 나머지 풀다 궁금한 것들은 선생님 수업 가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아니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원래 좀 쉬고 싶었는데 쉬지를 못해서 그러나봐요. 죄송합니다. 미적분원의 마지막 강의인데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네. 괜히 그냥 선생의 급함이 보여. 선생님 원래 그랬는데요? 또 이상한 거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난 오늘 되게 굉장히 마음이 급하네요. 자, 1226번 접선이 나왔네. 아이고 귀찮아.
곡선과 곡선이 점에서의 접선이 y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 y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림 좀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선생님 그래프 그릴 때 보면 패턴이 보이죠. x축 y축 잘 안 그려요. 그냥 그리면 플락플락 거의 x축만 잠깐 그리지. 닿는 자리가 있으면 인수분해가 돼서. 근데 그 y축 그려줘야 되고요. 1,2에서의 접선이래.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단원에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복습 삼아 들어봅시다. 접선을 찾기 위해서는 점하고 결국은 제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가 필요해요. 근데 점은 줬어. 1,2. 그러면은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잖아. 얘를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얻을 수 있겠죠. 2x. 그러면은 x좌표가 1일 때의 접선이니까 1을 대입하여 기울기가 2가 나오는, 즉 이 접선의 방정식은 2x입니다. y는 2x.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원점이에요. 원점. x축 이렇게 딱 지나네. 그래서 여기 넓이 구해달래. 여기 넓이. 자, 요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줄게요. 선생님은 한 가지만 하고 싶지만 님들의 창의성을 위해서 전공법과 아닌 것들을 보여줄게. 어쨌든 이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이진 않았지만 요 부분의 넓이야. 두 곡선,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라면 x좌표가 지금 여기 0이고 여기 1이니까 0부터 1까지 두 식을 빼준 건데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야 요 y좌표 길이가 양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를 계산해 주시면 답은 나와. x제곱 플러스 1에서 2x 뺀 거니까. 이 식의 길이가 x, y1, x, y2 라고 할 때 이 길이가 y1에서 y2 뺀 건데 y1이 얘고요. y2가 얘잖아. 맨 앞에서 설명하던 이론이 실제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식으로도 이야기해 주려고. 작품 계산 귀찮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면 좋아요. 이 도형을 눈썰미가 있다면은 알았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려는 건지 한번 잠깐 멈춰놓고 고민을 해보세요. 하기 싫은 친구들은 그냥 들으시고. 직선을 다 찾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림 보고 못해요. 얘가 원점도 지나주는 거 알았고. 자,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나는 이 삼각형에서 이 부분을 뺄 거야. 그럼 여기만 남겠지. 삼각형의 넓이는 쉽게 찾아요. 밑변 1, 높이 2니까 넓이 1이고요. 그럼 여기 넓이를 찾아야 되잖아. 이 2차 함수인데 여기 넓이를 찾으래. 이건 손톱 모양도 아닌데. 하지만 여기가 대칭 축이기 때문에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서로 같을 거예요. 이걸로 둘러싸인 넓이는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데 y축이 축이기 때문에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불을 좀 켜야겠다. 너무 어두워서 그런가? 너무 손이 다가가면은 원래 좀 밝아졌는데 좀 어두워지네요. 캠의 위치 때문인가? 살짝 이번엔 캠을 아닌데? 별 이상한 것도 없는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그러면 여기 교점 마이가 마이너스를 안다면 이 전체 넓이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둘이 빼봐야 2죠. 이거의 세제곱. 최고 차익에서 어차피 1x제곱이었어. 곱하기 1인데 그 두 넓이 중에 반만 썼잖아. 요만큼을 빼주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참 바빠하는 거 같고 귀찮아하는 거 같고 좀 피곤한 상태인데 다 해줬잖아. 그쵸? 이런 풀이 과정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굳이 내가 두 개씩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두 개씩 얘기해주는 이유는 적분은 그만큼 계산 양을 줄이고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할수록 너희들한테 득이 되지 실이 되진 않아요. 많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특히 이런 도형적인 접근으로 도형의 함수라고 생각 안 하고 도형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모로 좋아요. 아시겠죠? 그나마 미적분 5에서 말 수 있는 거야. 미적분 2는 이런 거 잘 안 될 거야. 아마 안 본 지 꽤 됐지. 넘어갑시다. (1231) 저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먼저 할까요? 1 a -a, -2, a,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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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
뭐야. 상수항이 없었네요. x로 묶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2a. 그래서 x 빼기 a,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는 앤데, a가 2보다 크대. 그러면은 이 함수 그래프가 0, 2, a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대. 내가 평소에 설명했던 거죠. 칸수가 같으면 모양은 같다고. a는 4입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했던 말들이 문제에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보면 선생님이 문제 안에서 흘러가듯이 하는 말들이나 굳이 막 해주는 것 같다 싶은 말들이 이렇게 꿀빨 때도 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내가 조금 선생님 몸이 항상 피곤해. 너네랑 똑같아. 나도 사람인지라. 우리 항상 눈 뜨고 일어나면 하루 그날 아침부터 이제 계속 피곤하잖아, 그치? 뭘 해야 된다 싶으면 피곤하고. 나도 너네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으쌰으쌰 하면서 찍으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했던 말들 잘 새겨 들으시고 어디다 메모라도 해두시고, 그럼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진짜 이건 진짜 꿀이다, 그쵸? 원래 대표 유형은 꿀이라 그랬죠, 그쵸? 제일 쉬운 것만 선생님이 풀잖아. 나머지는 다 니들이 풀어와야 되고, 그쵸?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목표였다 그랬지. 고등학교 3년을 통틀어서 한 3달 다녔던 수학학원? 3달, 4달? 고1 때 친구 따라갔다가 당구만 좀 치다가 말았다는 그 수학학원 다니면서, 와, 수학학원 수학 강사들은 이렇게 꿀 빠는구나, 지들이 쉬운 것만 풀면서 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선생님은 그분과는 다르게, 그분 지금쯤 아마 학원 폐업했을 거야. 너무 아직도 학원 하고 있으면 그분 좀 많이 실력이 바뀌셔야 될 텐데 되게 못했어요. 수업 와가지고 문제 대표 유형 한 3-4개 풀어주고, 야 풀어봐라 이러고 원장실 가서 잤어요. 그분 2시간 수업이면은 30분을 강의를 해주고 자기가 2시간을 자. 그러니까 우린 갈 때 됐는데도 원장님이 안 오니까 우리끼리 떠들고 놀다가 30분이 오버가 되는 거야 항상. 이제 그냥 시간도 충분히 지났는데 원장님 깨울까? 그래서 깨우면은 원장님이 야 미안하다, 야 그리고 당구라도 한 게임 치고 갈래? 선생님 미안해서 그래, 막 이런. 뭐 선생님도 자느라 수업 못한 적이 한두 번 있긴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나는 그래도 학교 생활을 병행하잖아, 그치? 너네와 똑같이 아침을 시작하고 너희들이 낮잠 자거나 뭐 농땡이 필 시간에도 난 한숨도 못 쉬고 이것저것 하다가 여기로 오는 거란 말이야. 너희들 수업을 가는 거라고. 그래서 체력 관리 정말 신경 쓰고 있단 말이죠. 이번 학기는 오히려 별로 실수한 적이 없었어요. 한두 번? 피곤해서 못 가는 거는 한두 번? 진짜 이건 내가 정말 온 힘을 혹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늘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수업을 가면은 땡땡 도서관에다가 주차를 할 때가 있어요. 잡설인데 땡땡 도서관에다 주차를 하고 학생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 수업이 끝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으로 운전해 올 엄두가 안 나서 그 도서관 차에다 시동 걸어놓고 라이트 꺼놓고 잠이 들었는데, 뭐지? 의미 없네요. 라이트 꺼놓고 잠이 들었는데 무슨 안개등인가 뭐가 켜져 있는 거야. 내가 끄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일단 자고 일어나서 가자 했는데 1시간 정도 잠들었나봐. 갑자기 타다당 하더니 갑자기 시동이 꺼져요. 자동차가 방전이 된 거야. 나 그때 시겁했잖아. 1시 반인데 새벽 1시 반에 집에 못 가고 있어서 되게 시겁했어요. 1시 반인가 그때. 다행히 보험사에서 사람을 보내주어가지고 새벽 1시 반에 집으로 출발할 수 있었어. 약 30분 정도 멘탈에 나갔다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여름 되면 더운데 더 체력 관리 해봐야지. 자, 1236번 가볼게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m에 의하여 mx에 의해 이 정도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그림 그려봅시다. 이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좀 더 잘 보여요. 0과 3을 지나고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의 이 부분 넓이가 구할 수 있죠. 6분의 베타-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뭐 그런 공식이죠. 중요한 거는 y는 mx라는 건 원점을 지납니다. 넓이를 반토막 낸데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가 전체 넓이의 반이다 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 차이는 계수 절대값이니까 양수로 쓰자고. 이거의 절반 얼마냐? 3하나 까주잖아. 4분의 9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4분의 9가 누가? 이 파란 부분이. 근데 이 파란 부분도 손톱 모양이죠. 손톱 모양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만 안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3x-x제곱이 mx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위로 볼록한 이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찾아야 문제가 풀리겠죠. m-3 x는 0, x 빼기 3 플러스 m은 0, x가 0 또는 3-m이 나와요. 즉 0에서는 이미 원점에서 교점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었고, 여기 x좌표가 3 빼기 m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 부분 넓이가 어떻게 잡히겠어? 라이트를 여기서 잠깐만 여기 불을 켜볼게요. 왜 불이 안 켜? 핸드폰 충전기가 껴져 있었구나. 오늘 한 2개 찍고 가려고 그랬는데 2개까지 못 찍겠다. 다시 학교 가야죠. 자, 이 부분 넓이는 6분의 베타 빼기 알파인데 어차피 여기가 0이니까 3 빼기 m의 세제곱, 최고 차이의 개수는 어차피 1x 제곱이죠. 그럼 이 넓이가 바로 4분의 9가 나왔다는 거야. 세제곱해서 이거 힘들어요. 3 빼기 m의 세제곱은 6, 9, 4, 6, 9, 54 뭐야 그러면? 2분의 27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 세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라고 보긴 적절하지가 않지. 27은 만들어도 2는 안 나오잖아. 세제곱근 해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살짝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문제를 살짝 보면은 3 빼기 m의 세제곱이 얼마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27이 그냥 답이야. 문제 풀다가 가끔 이런 거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고. 그게 답인데 집중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 자, 1200 내가 힘든 티를 영상 찍으면서 자꾸 내면 안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래요. 죄송해요. 그래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스스로 위안 삼는 게, 내가 강의 영상을 늦게 올려서 너희들이 초조한 것보다는 선생님이 조금 급해 보이는 목소리를 찍어서라도 너희들이 좀 이 급해 보이는 조급함을 너희들이 좀 참고 들으면은, 그래서 들어가야 될 정보만 쏙쏙 빼먹으신다면은 너희들의 마음의 불안감은 없잖아요. 그쵸? 아마 다음 주에 보겠죠, 너네가? 오늘이 6월 8일이에요, 금요일. 이제 선생님이 이제 금, 토, 일, 월 수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 주를 이제 일을 하기 위한 날들의 시작이 되는 날 점심 12시 47분이네요. 1시 10분쯤에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 안에 끝내겠죠? 아무튼 그 시기에 나 지금 이걸 찍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보고 있겠지? 일주일 뒤에 선생님은 더 정신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지금의 나라면은, 이 시간에 나라면은 정말 행복하고 있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시험 대부분이 다음 주 목요일이면 끝나요. 나머지는 조금 마음이 여유를 갖고 봐도 되거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충 볼 건 아니고, 많은 시험들이 끝나서 월요일날 선생님 시험이 4개인가 그래요. 화요일도 한 2개, 3개 있고, 그래서 그래. 아무튼 할게요. 자, 두 곡선과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이라는데, 이 정도도 우리 그림 표현할 수 있도록 합시다. x 세제곱 그래프를 못 그린 친구들이 있어요. 나 가끔 그런 거 보면 좀 깜짝 시겁합니다. 그러면서 못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고 묻는 친구들도 있어. 미분 활용 2에서부터는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면서 왔어요. 이 세제곱, 그러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찾으면서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세제곱 못 그리겠어요 이러고 있으면은 정말 미분을 헛배운 거예요. 일단은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도 보여줄게요. 그림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고 했을 때 4kx 세제곱은 그냥 이렇게 그려지고요. k분의 1x 마이너스 k분의 1x는 뭐 이렇게 그려져요. 반대로 그려져, 반대로. 이렇게.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y는 x 세제곱 그래프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y'은 3x제곱 미분을 한번 해봐야지. 부호조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항상 플러스네?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 뭐 마디성 그을 것도 없이 계속 증가죠. 이렇게만 그려줘도 돼요.
0,0. 이건 직선, 얘는 곡선. 그 정도 차이야. 그냥 별거 없어요. 그나마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요거 미분한 식에다가 0을 넣으면 0 나와요. 그 말은 x 0, f'0이 0이란 얘기야. 즉 원리함수는 이 3차 함수, 세제곱 함수들은 원점에서 x축을 접선으로 갔습니다. 얘가 접선이 돼요. 0,0을 지나고 미분해서 0 넣으면 0이 나오니까 기울기 0인 직선, y는 0. 얘가 접선이 된다 정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뚫고 간다기보다 x축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0일 때 이렇게 스르륵 들어와서 스르륵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떤 함수를 그려야 될 때 참 멘탈이 나가서 모르겠다 그러면은 미분을 꼭 해보세요. 배운 거 써먹어야지. 아무튼 얘가 0과 1 사이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위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면 여기 y좌표 길이가 나올 거예요. 위에 식은 얘고 아래 식은 얘니까 빼면은 4k 더하기 k분의 1의 x 세제곱, 이거를 0과 1 사이로 촉분을 하라. 4분의 1 하나 더 붙고요. 계산 다 마치면은 이거예요. 이게 적분값이야.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요. 구해주고 싶지만 너무 스포라서요. 그냥 얘기 안 할래요. 이 풀이는 여기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너희들 스스로의 지식으로 풀어봐요. 묻지 말고, 해설지도 보지 말고, 답을 나올 때까지. 알았지? 이거 빈번하거든?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거라 너희들이 놓치기 쉬워요. 놓치면 안 되는 거라 너희들한테 한번 맡겨볼게요. 선생님 왜 모르겠어요, 죽어도 모르겠어요 라고 톡 안 보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고, 이건 정말 해설지도 보지 말고 스스로 답을 한번 내보시길 바래요. 책은 샅샅이 뒤집어도 좋으나 해설지는 절대로 보지 마세요. 알았죠? 아마 근데 미적분 넌 책 뒤진다고 뭐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또 새로운 유형이 나왔네. 역함수 정적분이네요. 아, 역함수 설명을 안 했구나 내가. 역함수 정적분은 하나만 풀면 안 되고 두 개를 풀어야 되는데 마침 두 가지가 유형이 분류가 돼 있네요. 우리 RPM 했을 때는 분류가 안 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하던. 그때도 분류돼 있었나? 뭐 모르겠네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적당히 찍고 다시 돌아와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또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선생님은 난 돌아온다, 뭐 이거죠. 자,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원래 함수는 0,1을 지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역함수는 문제가 3차 함수 같은 경우 식으로 표현해서 풀 문제가 아니야. y는 x를 기준으로 한다면 2,0 기준으로 이렇게 가겠죠. 역함수가. 요거는 이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다. 이 집어넣으면 2,10이거든. 말도 안 돼. 여기 y좌표가 10이야. 이게 0부터 2까지 fx 적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부터 10까지 gx 적분하면 요 간격을 맞춥시다. 여기가 10이야. 죄송합니다. 여기가 2부터 10까지 gx 적분한 거예요. 이 그림이 yx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파란 거랑 빨간 거 더하면은 이 사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 2 곱하기 10, 답은 20. 적분할 필요도 없고 역함수 식이 뭔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림 한번 그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푸는 거예요. 힘내세요. 다 이렇게 풀릴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나온 문제들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45번은 풀면 진짜 인정 잘하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풍부한 거예요. 이런 정도 말을 했으면 끈기 있게 풀어보겠지. 선생님 전 안 되나봐요, 이런 식의 댓글이나 톡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얘는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둘러싸였대. y는 x제곱 그래프니까 0,1, 0,0, 1,1. 요걸 지나는 게 y는 x 직선인데 아래로 블록하게 지나가는 게 이차함수죠. y는 x제곱 fx예요. 역함수는 위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둘러싸인 여기 넓이를 구하래. 당연히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넓이 곱해서 2배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원래 2차 함수였지. 손톱 모양이죠. 손톱 모양. 여기 좌표 0, 여기 좌표 1. y는 x랑 교점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x제곱이다 하면은 0과 1에서 만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손톱 모양 넓이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최고 차이 개수 그냥 x제곱. 이 넓이
2배. 얘가 답으로 나와요. 중요한 거는 이게 답, 요 공식을 썼냐 안 썼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걸 적분식으로 세우자면은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건 직선이고 아래에 있는 건 곡선이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면 요 안에 식은 항상 플러스로 잡힐 거야. 이거를 적분해주고 2배를 하면 된다가 요지예요. 다만 이거 계산이 이렇게 됐을 뿐인 거야. 이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죠. 자, 1250번 속도 가속도 또 위치가 또 나왔는데 요거 내용 가기 전에 간단한 이야기만 할게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왔어요. 미분이라는 거는 변화율이라 그랬어.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고요.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예요. 적분은 이걸 거꾸로 하잖아. 적분은 뭐냐면 뭔가를 쌓아 올린다 그랬죠. 쌓는다고. 변화량인 거야. 가속도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그게 속도가 돼요. 속도가 얼마나 변화했는가가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건 물리인데 예를 들지 맙시다. 문제 가서 합시다. 예를 들 것도 없어. 예를 들면 더 복잡할 거야. 그냥 문제에 있는 걸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학생 입장에서 나을 거예요. 자, 1250번 속도를 줬어. 속도가 6-2t래. 우리 물리를 한 친구들은 배웁니다. VT 그래프에서 6, 3 이런 직선 형태인데 밑넓이는 변이가 되죠. 위치 변화량. 그리고 기울기는 가속도가 됩니다. 아무튼 점 3에서 3초일 때 점 P의 위치를 찾으래. 그러면 3초일 때 위치는 원래 0부터 3초까지 이놈의 위치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요. 위치 변화량을 알기 위해선 속도를 적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삼각형이잖아. 도형이 삼각형이니까 3, 3은 9 나와요. 원래 위치가 2인 점에서 출발을 했어. 수직선상에서 2에서 출발을 해서 3초 뒤에 9칸의 위치 변화량이 생겼대. 그럼 어디가 있어? 11에가 있는 거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속도는 위치의 변화율이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어떤 양적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형 14번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랑 위치의 변화량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수직선상에서 0에서 출발해서 10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위치 변화량은 없습니다. 0이에요. 제자리니까. 근데 이동 거리는 20이죠. 오른쪽으로 간 거 10, 왼쪽으로 돌아온 거 10. 근데 그 둘이 위치 변화량으로 봤을 때 사라진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라서 더하면 빵 된 거예요. 움직인 거리란 그런 걸 반영해달란 얘기예요. 이 문제는 아닐 것도 같고요. 속도 부호가 안 바뀌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VT 그래프인데 30-2t래요. 그럼 0,30을 그 y절편, 15,0을 x절편에서 이렇게 가는 직선이죠. 제동을 건 후 움직인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 제동을 걸어서 15초 만에 멈춘 거야. 이 정도면 사고가 났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미넓이가 변이라 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멈췄으니까 이거 이후로 운동이 없을 거예요. 15초 이후로는 딱 스탑.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속도가 0이 된 다음에 뒤로 빠꾸 할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15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얘는 지금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어.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합니다. 근데 부호가 계속 플러스인 상태를 유지했잖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은 이 넓이 변이가 위치의 변화량이 곧 이동거리가 됩니다. 움직인 거리가 되고요. 삼각형이니까 적분하지 말고 15, 15 계산해서 225m를 제동거리로 움직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1261번. 원래 더 변태 같은 문제가 있는데 미적분어에는 없나봐요. 이걸로 끝이네. 진짜 변태 같은 문제가 있거든? 미적분 투과하면은 우리 이과 친구들은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속도가 속도에 적분 문제를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조금 더 기억 니은 디귿 있고 이러면은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참 그지 같지만 다행이네요. 많은 얘기 해주기 싫은데. 이제 거의 지금 딱 1시에요. 1시. 선생님 시계 기준으로 빨리 준비하고 다시 또 학교 가봐야 됩니다. 가면 또 시험이 있어. 오늘은 그 선생님 치아 깎는 거 연습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알려줬죠? 그거 실제로 모형에다가 또 치아 놓고 모형 치아 놓고 깎아보는 거 연습합니다. 의사들, 치과 의사들 하는 것처럼 잘 깎아야 될 텐데. 갑시다. 뭐 일단 요 기억니은 디귿 보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하고 들어볼게요.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일단 Y축이 속도예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여기서부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계속 음수.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죠. 이거를 미분 더함수 활용 세 번째 시간에 나오는 그래프로 봤다면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두 번 바뀌어요.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그리고 요 밑넓이가 얘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가 되겠고, 요 밑넓이가 다시 돌아온 거리고, 조금 밀리네. 요 넓이가 다시 오른쪽으로 간 거.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갔다가 다시 요만큼 갔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죠?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도형적 접근을 통해서 이 삼각형과 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여기 좌표를 한번 찾아보자고. 몇 대 몇 닮음이냐면 높이를 보면 1대2 닮음이야. 그럼 1대2란 얘기야. 1대2. 3칸 나누면 1대1 1인 거죠. 2와 3 사이를 3칸으로 등분해서 하나 간 거야. 2에다가 3분의 1만큼 더 간 거예요. 즉 3분의 7. 자, 정리를 하자면 t가 3분의 7초일 때랑 5초일 때 운동 방향 두 번 바꿨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0부터 3분의 7초까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여기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넓이.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 윗변 밑변 더하면 되잖아. 3분의 7 더하기 1, 3분의 10 곱하기 높이 1, 그래도 3분의 10 곱하기 사다리꼴 2분의 1, 그럼 3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3분의 7초부터 그럼 5초일 때까지 넓이는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 여기 넓이, 이게 삼각형. 얘는 5에서 3분의 7을 빼니까 3분의 8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삼각형 2분의 1. 곱할 필요가 없죠? 3분의 8이 되겠죠. 자, 네 번째, 그럼 5초부터 7초까지는 어떻게 움직였나? 이건 문제 길이 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여기 밑에 2, 높이 1, 그러니까 한 칸이네, 한 칸. 그러면 이거 운동을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보여주자면 조금 이 설명 해주려고. 0초부터 원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3분의 5만큼 갔어요. 이렇게. 그때 시간이 3분의 7초였어. 근데 5초가 될 때까지 갑자기 빠꾸를 해서 3분의 8만큼 뒤로 후진을 했어. 그러면 이게 3분의 8이 되는데 3분의 5 가고 나면 한 칸만 더 가면 되잖아. t가 5초일 때는 얘는 원점 처음을 기준으로 뒤로 한 칸 간 셈이야. 그리고 7초, 5초부터 7초 사이에 플러스 1만큼 다시 갔어요. 다시 어디 서 있는 거야? 얘는 7초일 때 제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니디에서 물어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 운동 방향은 7일 때까지 두 번 바뀐다. 얘기했죠. 3분의 7초랑 5초일 때. 니은 3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라는데 속력은 절대값 붙인 거라 그랬죠. 3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2로 제일 작지만 속력으로 보자면은 얘가 2니까 제일 큰 값이 되겠죠. 디귿 7초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아니죠. 7초일 때 원점에 있죠. 오히려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언제야? 보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3분의 5만큼 갔던, 처음 운동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 이동했던 그게 제일 멀리 간 거야. 그 후로 다시 원점을 거쳐서 되돌아갔다가 집으로 온 거죠. 집에서 출발했다고 치면 갑자기 집이 왜 나와, 그렇죠? 좀 장황했지만 뭐
이 정도로만 나오는 거니까 이 마지막 그래프 설명 잘 이해 안 되거나 하다못해 3분의 7이라는 t값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그치? 오히려 선생님이 지금 보시면 이 속도 가속도 쪽 편에서는 실제로 인테그랄을 쓰지도 않았어요. 원래 앞부분은 계산도 안 했지만 요거는 계산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잖아, 그치? 다 내줬잖아. 세 문제 답을 다 내줬는데 인테그랄 하나도 안 쓰고도 풀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줬어요. 왜냐면 도형이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 이런 식의 도형들로 나왔기 때문에 적분 계산을 안 해도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그래프 잘 그려보라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얘 나왔는데 이거 적분으로 풀고 있으면 이걸 못 그리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걸 그려보면은 적분 안 해도 되는데, 적분은 뭐가 중요하다? 계산 과정을 줄이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로 이제 미적분 1 마지막 단원 강의는 마치고, 이제 선생님은 또 다시 앞부분부터 이제 안 올라간 강의들을 찍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좀 조급하게 찍었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정말 빨리 찍고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도 1시간을 훌쩍 넘기는 강의를 찍고 말았네. 애초에 1시간 넘을 거라 생각하고 찍을걸. 그쵸? 참 적분이라는 게 내가 빨리 찍고 싶은데도 해줘야 될 말들은 있다 보니까 마음만 점점 급해지고 강의 질만 좀 조금 너무 가르치는 사람이 급해 보이게 찍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찍은 거 다시 재촬영은 절대로 없고 내가 풀다 틀렸으면 댓글로 수정해주고, 아무튼 미리 영상 말미에나마 다시 한번 선생님이 급하게 찍어서, 급한 듯한 느낌으로 찍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은 이제 지금 이걸 보는 친구들이라면 다음 영상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영상에서 또 보는 걸로 합시다. 바이바이.